드디어 120광년 거리 외계 행성에서 생명체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계 생명체가 살만한 환경이 갖추어진 외계 행성 후보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견처럼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한 것은 사상 최초입니다. 과연 이번 발견한 흔적들이 정말 외계 생명체의 흔적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디에 어떤 행성에서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했던 것일까요? 그 주인공은 K218b입니다. K218b는 지구로부터 약 120광년 거리에 떨어진 행성입니다. 이 행성의 명칭의 시작인 K2는 케플러 망원경이 관측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케플러 망원경은 지난 2009년 3월 7일에 발사된 우주망원경입니다. 케플러 망원경의 목적은 골디락스 존에 있는 지구와 유사한 행성을 찾는 것입니다. 케플러 망원경은 2009년 9월경 바다로만 이루어져 있고 대기는 수소로 가득 차 있는 행성을 발견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렇듯 케플러 망원경은 K2 미션이라는 이름으로 놀라운 발견들을 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백색 외성에 빨려 들어가는 외계 행성을 포착하는 등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적인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덕분에 케플러 우주 망원경은 계속 우주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케플러 망원경은 궤도장 반경 1.013192의 궤도 이심률 0.03188, 공전주기 372.51로 지구를 뒤따라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나사는 연장 임무에서 남아있는 2개의 반작용 휠을 정상 작동시키고 나머지 1개의 휠은 태양의 중력으로 쓰게 하는 임무를 계획합니다. 태양을 하나의 반작용 휠로 쓰는 임무가 K2 미션인데요. 그러나 아쉽게도 2018년 말에 K2 미션은 종료되었고 앞으로의 K2 미션은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K218b의 새로운 발견, 케플러 우주망원경의 뒤를 이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대기를 분석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K218b의 대기 성분을 관측한 결과 바다로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K218b에서 수증기가 발견되었고 그 질량과 밀도 그리고 압력을 보았을 때 이 정도의 적당한 온도면 생명체에 가장 필수인 물이 차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만한 행성임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K218b를 하이션 행성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이션은 수소와 바다의 합성어로 수소의 대기를 가지고 있는 바다 행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행성이 정말 바다가 존재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던 것일까요? 2021년도와 2023년에 하이션 월드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논문에 나온 대기 조성 구조와 이번에 관측한 K218b의 대기 조성 구조가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바다로 이루어진 행성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K218b의 별명 그대로 이 하이션 행성은 대기 중에 수소가 매우 풍부하고 전부 바다로 뒤덮인 암석 행성입니다. 물로만 뒤덮여 있는 행성이라 생명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차마 상상하지 못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성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행성은 수소로 가득 차 있지만 수소만 있지는 않습니다. 지구의 대기로 예를 들어 본다면 지구는 질소가 대부분의 대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소로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우리 대기에는 산소도 존재하고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등 여러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이션 행성도 수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지구처럼 메탄과 이산화탄소도 존재합니다. 하이션 행성의 크기는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지구와 비교해보자면 그 크기가 약 3배 정도 큽니다. 이를 슈퍼지구라 부르기도 하는데 암석으로 구성된 행성으로 지구보다 약 3배에서 5배 정도 클 때 미니 해왕성 또는 슈퍼지구라 부릅니다. 그런데 크기는 3배 정도 크지만 그 질량은 지구에 비해 약 8배 정도 더 무겁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막지한 중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큰 중력으로 인해 하이션 행성은 압력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압력에서 과연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또한 가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지구 바다 깊은 심해에서 사는 물고기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 물고기들은 생긴 건 볼품없지만 그 깊은 바닷속 심해에서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깊은 심해도 엄청난 수압으로 온 몸이 압박을 받지만 이렇게 깊은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들은 그 속에서 그 큰 압력을 받으면서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K218b의 모항성과 생명체 흔적들. 이 행성에도 우리 지구가 태양을 돌듯이 모항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태양에 비해 너무도 작은 적색 외성이므로 그 크기나 온도가 매우 낮습니다. 사실 적색 외성은 우주에서 무려 70%나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흔한 항성입니다. K218b는 이 모항성을 적정 거리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행성에 물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를 헤비터블 존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K218b는 헤비터블 존에 위치해 있는데요. 특이하게 이 행성에서 검출된 요소 중 DMS가 검출됩니다. DMS는 생명체에서만 나오는 황화수소로 생명체가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물질은 지구의 경우 생명체에서만 발견되는데요. 대부분 식물성 플랑크톤 같은 미생물에서 배출됩니다. 그러나 아직 단념은 이릅니다. 추가 검증이 필요한데요. 이번 연구를 이끈 영국 캠브리지대 니쿠 마두수단 천문학 교수는 앞으로 제임스 웹의 중적 외선 분광기를 이용한 추가 관측을 통해 황화수소가 이 행성의 대기에 얼마나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그런데 DMS가 왜 생명체와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놓친 것 중 하나인 DMDS가 있습니다. DMS와 DMDS가 있는데 DMS는 지구에서 오직 해양 플랑크톤만 만들어내는 화학물입니다. 다른 과정으로는 이 화학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DMS가 외계 행성에서 발견되었다는 말은 그곳에 해양 플랑크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기 성분을 분석해 본 결과 행성은 마침 바다 행성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기대하던 대로 어쩌면 외계 생명체를 마주할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DMDS는 무엇일까요? DMDS는 해양 플랑크톤이 만들어내는 물질 중 하나로 세균들이 DMDS를 분해하게 되고 분해를 통해 먹합도 메탄올이 생성되게 됩니다. 즉 DMSP가 DMS도 될 수 있고 DMDS가 될 수도 있습니다. K218b에서 검출한 화학물이 DMS와 DMDS 둘 다 검출되었다는 말은 해양 플랑크톤과 세균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확히 생명체가 발견되었다 발표하면 좋을 텐데요. 그러나 과학자들은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DMS와 DMDS 이 둘은 우주 환경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해성에서도 관측이 되고 소행성에서도 관측되기도 합니다. 메탄과 황화수소가 존재하고 거기에 자외선이 비추어진다면 DMS와 DMDS가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연구진들은 이 행성이 거주 가능 구역에 있고 탄소 함유 분자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생명체의 존재 가능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행성의 크기로 본다면 행성 내부가 해왕성처럼 고압의 얼음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멘틀이 존재하지만 해왕성보다 대기와 바다는 더 얇을 가능성이 클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편 기대해 볼 수 있는 사실은 우주 환경에서 만들어진 DMS와 DMDS의 양은 무척 적을 뿐만 아니라 매우 불안정하여 곧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K218b에서의 DMS와 DMDS의 양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양에 비해 무척 많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K218b의 대기는 매우 두껍습니다. 우리 지구의 경우도 대기가 두꺼워 자외선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습니다. 이 말은 자연적으로 DMS와 DMDS가 형성되기보다 생명체로부터 DMS와 DMDS가 인위적으로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K218b에서 황화수소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연적으로 DMS와 DMDS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외선으로 인한 황화수소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말은 지구에서처럼 박테리아나 해양 플라크톤과 같은 생명체가 인위적으로 DMS와 DMDS를 형성한다고 보아도 무관합니다. 또한 기대해 볼 만한 가능성 중 하나는 DMS는 대기 중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만 지속되고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번에 검출된 DMS 농도는 무언가가 지속적으로 생성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많은 과학자들이 K218b를 통한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생명체를 관측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드디어 외계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집니다. 곧 확실한 외계 생명체의 발견 뉴스를 전해드릴 것을 기대하며 다음 영상으로 또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